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수호신이 타로로 보내는 긴급 메시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는 미리 뽑아뒀고 혹시 그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 담아둘 테니까 원하시면 확인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 아마 요즘 내 인생 왜 이렇게 삐걱거리지 하는 생각 자주 드실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딘가 불공평하고 답답한 느낌,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지 싶은 막막함, 바로 그 기분 때문에 이 카드에 끌리셨을 겁니다. 나만 애쓰는 것 같은 관계나 내 노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직장, 혹은 나만 소외된 것 같은 어떤 그룹 안에서 이걸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들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의 수호신이 바로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제 그만 정리할 시간이다 라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리딩은 여러분의 오랜 고민의 종지부를 찍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운명의 기운부터 볼게요. 개자리 보름달,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에 다다르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상황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서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하고 스스로 결판을 내리게 되는 아주 감정적인 결론의 순간이 코앞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펼쳐질지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이 이미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부터입니다. 이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마음은 그곳을 떠났거나 이별이나 퇴사를 결심하고 적절한 타이밍만 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카드는 그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이동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배가 떠나는 과정이 결코 홀가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정도 있을 거고 쏟아부은 노력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배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마음이 편한 곳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이동이 결국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힘겹게 강을 건너고 나면 잠시 혼자만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바로 은둔자 카드. 당분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동안의 관계나 상황들을 차분하게 복귀하면서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뭐가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나?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죠. 이건 후회가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아주 깊고 지혜로운 자기 성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성찰 끝에 여러분은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죽음이 그 죽음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참고 버티기만 하던 과거의 나는 이제 죽었다. 또는 그 관계에서 미련을 가졌던 내 마음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기억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경험이었다 하고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래서 미련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끈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라내는 아주 결정적인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럼 왜 떠나야 했는지,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과거의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 그 모든 질문의 마지막 대답이 바로 이 카드에 있어요. 정의 카드의 역방향.
한마디로 여러분이 참여했던 그 게임의 룰 자체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상대방은 내 카드를 다 보고 치는 포커 게임 같은, 나만 모르는 숨겨진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그제야 모든 것이 설명이 될 겁니다. 나에게만 유독 엄격했던 기준, 내 노력은 당연하게 여기던 태도들, 과거의 여러분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전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는 이 마지막 진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길 수도 없는 게임이라는 걸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버텨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 자신조차 외면하고 싶었던 것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네요. 여러분은 그 조작된 게임 안에서 이건 아니지 라는 그런 진실을 너무 오랫동안 억지로 삼켜왔어요. 비유를 하자면 댐에 물이 계속 차오르는데 모래주머니로만 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카드가 역방향이라는 건 더 이상은 막을 수가 없다. 곧 터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떠날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고통의 역방향,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처럼 이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처방전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겉에는 그냥 평범한 돌멩인데 망치로 깨트리면 그 안에 보석이 드러나는 정동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동석처럼 이번에 그 충격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껍질을 깨부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강인하고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게 할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바닥을 치는 것 같겠지만 원래 높이 점프하려면 바닥을 좀 쳐야 돼요. 그러면 이 깨어남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한 글자로 답합니다. 양. 자, 음의 시대에, 즉 참고 인내하던 소극적인 태도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은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내 몫을 내가 직접 챙기는 그런 능동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소신의 명령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내 안의 여사제를 신뢰하라. 여사제는 남들 눈치 안 보고 오직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믿는 존재인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진짜 내 자리를 찾으세요. 이 민탁한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억지로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나답게 인정해주지 않는 곳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내 영혼이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 진짜 내 편과 내 자리를 찾아 떠나라는 그런 이정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가장 묻고 싶었던 그 질문, 혹시 내가 떠나온 그곳 혹은 내가 떠난 그 사람에게 미련을 가져도 되냐? 아니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수호신의 최종 답변은 가장 짧고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명확한 한마디입니다. 아니요. 노입니다.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미련, 희망,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한치의 여지도 없는 하늘의 공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대체 이 지긋지긋한 상황은 언제 끝나고 언제쯤 내 인생이 괜찮아지는 겁니까? 그때에 대한 답을 이 두 번째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표식을 찾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에게 알아서 찾으세요, 떠넘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저한테 보내는 신호인데 지금까지 펼쳐진 모든 카드 안에 그 시간의 표식이 숨겨져 있으니까
네가 찾아서 정확하게 알려줘라 라는 수호신의 마지막 명령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식은 하늘의 주기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감싸고 있던 카드는 맨 처음 카드였던 개자리 보름달이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표를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수호신은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개자리 시즌 혹은 개자리 보름달이 뜨는 그 시점에 당신의 낡은 세상은 가장 극적인 끝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요. 개자리는 보통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가오는 여름, 그 초입이 그 시기가 될 거고 가을이나 겨울에 보셨다면 내년 여름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호신이 정해놓은 운명의 디데이예요. 두 번째 표식은 개인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운명의 디데이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은둔자의 시간, 약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 동안 깊은 자아 성찰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시기에는 외부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기보다는 내 안에서 과거의 내가 완전히 죽고 모든 것이 부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꼭 필요한 준비 기간이에요. 자, 수호신이 전하는 최종 공수는 이겁니다. 돌아가지 마라.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은 깊은 자아 성찰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다가오는 개자리 시즌 6월에서 7월경에 당신의 낡은 세상은 완전히 끝이 날 거고 새로운 장이 열릴 거다. 그 과정에서 6, 9, 11, 13, 15라는 숫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 시간표를 믿어라. 이게 수호신이 여러분에게만 보내는 비밀스럽고도 명확한 최종 예언이에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숫자 6, 9, 11, 13, 15 이 숫자들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 숫자들을 가지고 뭐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숫자는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의 여정 그 자체를 상징하는 코드인데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이 이 숫자를 가지고 뭔가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호신이 여러분에게 이 숫자들을 보여줄 거예요. 이건 마치 수호신과의 비밀 사인 같은 거죠. 나 여기 있고 너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어깨를 툭툭 쳐주는 신호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무심코 핸드폰 시계를 봤는데 9시 6분이거나 11시 13분일 때 아니면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영수증 금액이 15,000원이거나 유튜브를 보는데 영상 길이가 13분 9초일 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유독 눈에 띌 때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이 숫자들을 억지로 찾으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이 숫자들의 조합이 여러분의 눈에 우연처럼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 수호신이 나한테 보내는 사인이구나.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작은 사인들은 여러분이 은둔자의 시간을 외롭지 않게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등불이 돼줄 겁니다. 자, 1번 여러분 최종 정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등지고 떠나는 여정을 이미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과거의 나는 완전히 죽었음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내가 떠나온 그곳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평한 곳이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영원히 편안한 진짜 집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 과거에 대한 미련은 절대 갖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간 내면적인 정리가 끝난 뒤에 마침내 다가오는 개자리 시즌에 여러분의 낡은 세상은 완전히 끝을 맺고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 3개월에서 6개월간 내면적인 정리를 하실 때 6, 9, 11, 13, 15라는 숫자들을 우연처럼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수호신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증거로 삼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은 아마 여러분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호신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실패나 끝이 아니라 구출을 해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침몰하는 배에서 구출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겠지만 오늘 수호신이 약속한 그 시간표를 믿으세요. 다가오는 개자리 시즌 6월에서 7월경 여러분은 결국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절대 노라는 단호한 신호를 믿으시고 낡은 배에서 용기 있게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워질 때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등 뒤를 지키는 수호신의 따뜻한 응원입니다. 자, 여러분의 새로운 항해를 저와 여러분의 수호신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런 기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남들은 다 고속도로에서 쌩쌩 다 잘 달리는 것 같은데 나만 시동이 꺼진 차 안에 앉아있는 기분. 키를 100번 돌려봐도 털털털 소리만 나고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능력도 있고 기름도 만땅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수호신이 말합니다. 문제는 네 차가 아니라 목적지를 잘못 찍은 내비게이션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오늘 리딩은 여러분이 꽉 쥐고 있던 그 낡은 지도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수호신이 찍어주는 초고속 하이패스로 갈아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운명의 기운, 그 배경부터 볼게요. 시작부터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요. 운이 당신 편입니다. 이건 그냥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수호신이 리딩 시작 전에 정답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왔겠지만 지금부터는 운빨이 받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수 자리는 대운, 확장, 모험을, 그리고 신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아주 운수 좋은 새로운 판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행운의 기운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은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 카드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이 의미 없는 희생을 자처하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매달려 있는 시간 낭비이자 에너지 낭비입니다. 희망이 없는 프로젝트에 쏟는 야근, 혹은 마음이 떠난 연인에게 하는 감정 노동,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룹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뭐가 되냐 하는 그 미련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본캐는 바로 마법사거든요. 마치 슈퍼카를 가지고 있으면서 좁은 골목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꼴이에요. 재능, 능력, 열정, 그리고 현실 감각까지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존재인데 그 엄청난 잠재력을 지금 스스로 묶어두고 썩히고 있다는 것이 이 상황의 가장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 슈퍼카가 왜 골목길에 갇혀 있을까? 바로 이 달 카드 때문인데요. 그동안 여러분은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실체 없는 불안감과 망상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카드가 거꾸로 나왔죠.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맑게 트이는 것처럼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는 진실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개가 걷히고 슈퍼카가 골목을 빠져나와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컵 9번. 이 카드가 약속하는 만족감은 로또 당첨처럼 그런 짜릿한 한 방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의 모든 조각들, 일, 관계, 나 자신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을 때 느끼는 아주 깊고 안정적인 행복감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내 인생 이만하면 정말 괜찮다 하고 진심으로 미소를 짓게 되는 바로 그런 미래가 펼쳐집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춘 마법사 같은 여러분이 대체 왜 그 불안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걸까? 여러분 자신도 몰랐을지도 모를 그 깊은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경계 역방향이라 에너지 정방향. 원인이 명확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엉망이었어요. 힘들게 일하고 퇴근을 했는데 퇴근 후에 울면서 전화하는 친구의 하소연을 2시간 동안 들어줘야 되는 거. 분명히 내 일이 아닌데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덥석 맡아버린 야근. 아니면 떠밀려서 맡아버린 야근. 이런 작은 희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에너지 탱크에 구멍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귀한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수호신이 내려주는 처방전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호신의 핵심 공수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진짜 이유. 그건 바로 여러분이 마치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만 배우들이 연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영화 감독처럼 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우가 애드립을 치면 컷 다시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영화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수호신은 말합니다. 이제 감독 자리를 내려놓고 진짜 감독인 우주의 흐름에 너를 맡겨라. 훨씬 더 기가 막힌 영화가 될 거다. 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지치고 방전된 느낌이었는지 이 카드가 보여줍니다. 재생이 거꾸로 나왔어요. 그 고장난 경계선 안에서 잘못된 시나리오에 집착하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충전기를 꽂아도 충전이 안 되는 고장난 핸드폰 같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흐름을 멈춰야만 여러분은 다시 100% 완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미션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션, 영혼의 부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왠지 저게 더 끌리는데? 하고 무시했던 그 촉. 그게 바로 수호신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새로운 내비게이션 주소입니다. 이제 머리의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가슴의 나침반을 따라갈 때입니다. 2번째 미션, 영혼의 여정을 떠나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이 이끄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직이나 이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공부나 취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성공이 보장된 탄탄대로가 아니라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작은 길이라도 여러분의 심장이 가보자 하고 말하는 그 방향으로 용기 있게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수호신의 최종적인 공수이자 약속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운이 내 편인 건 알겠는데 대체 이 멈춰버린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은 언제 끝나고 그 행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그 질문에 대한 수호신의 첫 번째 대답은 위로가 아닌 선언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음.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던 그 지긋지긋한 걱정의 시대는 수호신의 권능으로 지금 이 순간 강제 종료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카드, 당신의 천사에게 물어보세요. 이것도 기도하세요 같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내리는 마지막 행동 미션이에요. 그 미션은 바로 더 이상 혼자 계획하고 질문하지 말고 수호신이 보내는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 응답은 꿈이나 느낌 같은 애매한 형태로 오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올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응답의 형태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수호신이 여러분에게만 보내는 비밀 사인입니다. 자, 응답의 형태는 뜻밖의 제안이에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그건 새로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이직 제안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함께 여행을 떠나자는 가벼운 제안일 수도 있어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설레임과 모험심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기다려온 부름이자 수호신이 보낸 응답입니다. 이 응답의 시기는 달의 주기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의 운명을 감싸고 있던 카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카드죠. 사수자리 신월. 이게 바로 시간의 열쇠예요. 신월은 새로운 달의 주기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주기는 약 29일입니다. 수호신은 여러분의 새로운 운이 바로 이 한 주기 안에 시작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느 날짜에 보시든 바로 그날로부터 한 달, 약 29일 안에 그 뜻밖의 제안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호신이 정하는 최종 공수는 이겁니다. 걱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너의 계획을 내려놔라. 앞으로 29일 안에 너의 심장을 뛰게 할 뜻밖의 제안이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보내는 응답이니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그 모험을 시작해라. 운은 이미 완벽하게 너의 편이다. 이것이 수호신이 여러분에게만 보내는 의심의 여지 없는 최종 예언입니다. 자, 이번 분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강력한 마법사지만 그동안 잘못된 곳에 에너지를 쏟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잠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의 시대는 끝났고 운이 여러분의 편에 서는 새로운 시작이 임박했어요. 수호신이 전하는 긴급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수호신이 보내는 응답을 기다려라. 앞으로 29일 안에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뜻밖의 제안이 반드시 찾아올 거다. 그 제안이 바로 당신의 소원 성취로 이어지는 문이니까 의심 없이 그 부름에 응답하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동 꺼진 차에 앉아서 애꿎은 키만 계속 돌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이제 그 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29일 동안 어떤 멋진 차가 나를 태우러 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그 새로운 차에 용기 있게 올라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즐겁게 여러분이 꿈꾸던 그 이상의 멋진 곳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순조로운 항해를 저와 여러분의 수호신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3번 여러분 혹시 요즘에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나 번아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열정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 마치 배터리가 0이 아니라 아예 고장이 나서 충전조차 되지 않는 핸드폰 같은 기분. 예전에 난 안 그랬는데 하는 자괴감에 스스로를 계속 몰아세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수호신이 말합니다. 너는 지금 고장난 게 아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강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들어선 것 뿐이다. 라고요. 오늘 리딩은 여러분을 다그치는 채찍이 아니라
이 멈춤의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처방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운명의 기운, 그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물병자리 보름달, 세상의 진짜 당신을 보여주세요. 수호씨는 리딩의 결론부터 먼저 보여주네요. 이 지긋지긋한 정체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가면을 벗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과정은 그 진짜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지 카드가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에요. 이걸 그만둬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하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억지로 거치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지만 막상 어떤 선택도 내릴 수가 없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교착 상태에 빠졌을까? 바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는 힘이 완전히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여왕제 카드는 풍요와 생산성을 상징을 하는데 이 카드가 역방향이라는 건 마치 오랫동안 물 주는 것을 잊어버려서 먼지만 남은 정원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아무리 일을 해도 결과물이 없는 것 같고 주부라면 집안일이 끝없는 노동처럼 느껴지면서 그 어떤 역할에서도 보람이나 풍요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 메마른 땅에서는 어떤 결정의 씨앗도 싹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긴급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이 소드 4번 카드는 강제 휴식, 일시정지를 의미해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번아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스스로 내린 처방이에요. 이 휴식은 지금 게으름이 아닙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 F1 자동차가 피트로 들어와서 정비를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휴식은 가장 위대한 전진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정비가 끝났을 때 여러분은 최고의 바텐더처럼 될 겁니다. 이 카드의 천사는 2컵의 물을 조화롭게 섞어서 완벽한 칵테일을 만들듯 1과 3, 이상과 현실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극단적으로 나를 몰아세우지도 완전히 나를 놓아버리지도 않는 그 절묘한 균형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대체 뭐가 여러분의 그 찬란한 여왕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이토록 깊은 번아웃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 자, 여러분의 생산성을 가로막은 내면의 진짜 범인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의심 역방향이라 자유와 희생, 정방향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건 지독한 자기의심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죠. 그리고 수호신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기의심과 남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이걸 희생해야만 한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수호신이 내려주는 처방전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여러분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생산자이자 표현자임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은 단순히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지금 느끼는 무기력은 바로 이 본성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보내는 SOS 신호예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의견을 내고 결과물을 만들고 삶을 가꾸어 나갈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이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소울메이트.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운명의 상대를 찾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수호신이 말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단 하나뿐인 소울메이트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는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산성이 고갈되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유는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소울메이트인 나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내 영혼의 진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 정도는 버텨야 성공하지 하면서 내 몸이 보내는 비명을 외면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거의 남남처럼 혹은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마음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분열된 상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번아웃의 진짜 원인이에요. 그래서 4주간의 휴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과 다시 연결이 되고 화해하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뭔지, 내 몸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물어봐주는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든든한 소울메이트가 되어줄 때 비로소 밖으로 향하는 모든 생산과 표현의 문이 다시 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2가지 미션이에요. 첫 번째 미션, 장미자매단의 일원이 되세요 카드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안의 여사제, 즉 신비롭고 지혜로운 내면의 힘을 깨우라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헌신, 명상 등을 통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 명의 스승이 될 만한 깊이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2번째 미션, 당신의 목소리를 공유하세요.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깨달은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 의견을 더 이상 동굴 속에 숨겨두지 마세요. 과거에는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했던 마음을 극복을 하고 회의에서든 SNS에서든 혹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든 여러분의 진짜 생각과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여는 열쇠예요. 자,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수호신의 최종적인 공수이자 약속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교착 상태를 끝낼 구체적인 방법이랑 그 정답은 대체 어디에 있냐? 그 질문에 대한 수호신의 첫 번째 대답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거예요. 명상이 답을 가져다 준다. 이 카드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해답은 소드 4번 카드가 말하는 그 강제 휴식의 시간, 즉 고요한 명상과 자기 성찰 시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휴식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수호신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소드 4번의 숫자 4, 바로 4주입니다. 수호신은 명령합니다. 앞으로 4주간 세상의 소음을 끊고 의식적으로 휴식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너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라.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너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해답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가져야 할 단 하나의 태도. 이 2번째 카드는 바로 그에 대한 강력한 명령이에요. 멈추지 마세요. 한번 방향을 정하고 진짜 나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면 과거의 자기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더라도 절대 뒤돌아보거나 멈추지 말라는 수호신의 강력한 응원입니다. 자, 3번 여러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산성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번아웃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강제적인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깊은 자기의심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수호신이 전하는 긴급 메시지는 이겁니다. 앞으로 4주간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휴식하고 명상하면서 당신 자신과 다시 소울메이트가 되라. 그 안에서 답을 찾은 후에는 당신의 진짜 생각과 목소리를 세상에 표현하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완벽한 균형을 되찾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3번 여러분, 가장 훌륭한 결과물은 가장 뜨거운 열정 속에서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탄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강제적인 멈춤과 무기력은
여러분의 영혼이 위대한 다음 챕터를 준비하기 위한 신성한 휴식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수호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4주 뒤에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생산성으로 가득 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휴식과 눈부신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수호신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 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하는 생각 자주 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희망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체념일 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 잠재력이 녹슬어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 분명히 여기가 아닌데 발은 이미 진흙탕에 허우적대고 있고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듯. 이러다가 정말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엄습하는 바로 그런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의 수호신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아주 긴급한 표정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고개를 들어서 더 큰 그림을 봐라 라고요. 오늘 리딩은 여러분을 늪에서 꺼내줄 강력한 동아줄이 될 겁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운명의 기운, 그 배경부터 볼게요. 사수자리 보름달,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카드가 나왔어요. 수호신은 처음부터 핵심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발밑에 진흙만 보고 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출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리딩의 모든 핵심은 여러분의 시야를 강제로 끌어올려서 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데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 더 큰 그림의 일부인 여러분의 적나라한 현실을 이 카드가 보여줍니다.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도 가능한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그동안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던 뭔가를 놔버렸거나 혹은 외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거나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나의 안정기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혹은 갑작스럽게 재정적으로 손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 해방 혹은 상실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던 기반이 흔들리는 불안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 바로 결정적인 선택의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연인 카드가 거꾸로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외로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성급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관계나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 잡으면 일단 안정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이 선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였어요. 이 잘못된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됐을까? 안타깝게도 더 깊은 늪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더 깊은 늪, 즉 악마의 덫에 걸려들었어요. 이 카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독과 잘못된 집착이에요. 이 관계가, 이 일이 나를 망가뜨리는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상태. 그래도 이것마저 없으면 난 끝이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헐거운 쇠사슬에 기꺼이 묶여있는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러면 이 악마의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어떨까? 카드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펜타클 9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속빈강정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불안하고 의존성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악마의 쇠사슬에 기대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처럼 가능성이 있는 분이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이 썩은 동아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 자신조차 외면하고 싶었던 그 그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지금 엔진이 꺼진 자동차랑 같은 상태예요. 머리로는 가야 돼, 움직여야 돼 하고 수백 번 외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죠. 행동력이 완전히 방전이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무기력의 정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고 자책을 하셨을 테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엔진이 꺼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꺼버린 범인이 바로 이 두 번째 카드예요. 사랑과 상처. 여러분이 늪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곳, 그 관계,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지독한 상처와 동시에 아주 가끔씩은 달콤한 사랑을 함께 주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지만 아주 가끔 너밖에 없어 라고 속삭이는 연인, 아니면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지만 가끔은 짜릿한 성취감과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직장. 이런 것처럼 채찍과 당근이 불규칙하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뇌와 영혼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나 아니면 이 달콤함을 위해 좀 더 버텨야 되나, 이 질문이 계속 맴도니까 결국은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소신이 내려주는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카드에서도 나왔어요. 큰 그림 보기. 소신은 다시 강조합니다. 그 작은 늪은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 옆에는 당신이 보지 못했던 훨씬 더 넓고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 있다. 그곳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은 늪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기초가 썩었기 때문에 보수공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 집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땅에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돼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yes라고 말하세요. 이 yes는 마지못해 하는 동의가 아니에요. 늪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을 다해 yes라고 외칠 때 우주는 그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선물을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내면의 여전사를 깨우세요. 여전사는 내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만 이라고 외치는 단호한 목소리예요.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오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여전사가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여전사의 첫 번째 임무는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늪에 빠진 당신의 손을 잡아 끌면서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이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구출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수호신의 최종적인 공수이자 여러분을 이 늪에서 꺼내줄 구체적인 탈출 계획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마라는 카드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이런 얘기는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가둡니다. 그래서 수호신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그 악마의 감옥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방법을 묻는 행위를 넘어서 악마의 힘을 약화시키는 첫 번째 해방의 행위예요. 친구든 가족이든 상담사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수호신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해요. 여러분이 마주한 불안정의 카드, 펜타클의 9번, 숫자 9, 바로 9일입니다. 수호신은 명령합니다. 앞으로 9일 안에
용기를 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 두 번째 카드는 바로 기회.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구주 안에 이 늪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 혹은 새로운 깨달음의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신이 전하는 최종 공수는 이겁니다. 지금 당장 너를 가두는 그 모든 것의 기반은 썩어 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9일 안에 반드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 용기 있는 행동이 구주 안에 너를 구원할 결정적인 기회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 기회가 나타났을 때 너의 내면의 여전사를 믿고 주저없이 예스라고 외쳐라. 이것이 수호신이 여러분에게 내리는 유일한 탈출 작전입니다. 자, 4번 여러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생긴 중독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성장도 이루지 못한 채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호신이 전하는 긴급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이 딛고 선 기반은 이미 썩었으니 더 큰 그림을 보고 그곳을 떠나라. 당신 안의 여전사를 깨워서 새로운 삶의 예스라고 외쳐라. 그 구체적인 탈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일 안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구주 안에 찾아올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4번 여러분, 늪에 빠져 있을 때 혼자서 발버둥 칠수록 몸은 더 깊이 가라앉는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허우적거림이 아니고 늪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용기입니다. 오늘 수호신이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불어넣어 줬을 겁니다. 9일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부디 그 첫걸음을 내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외침과 눈부신 구출을 저와 여러분의 수호신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저의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